자기애를 뜻하는 용어인 나르시시즘. 이 용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인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강의 시인 케피소스와 물의 ним프 리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나르키소스는 훤칠한 외모로 요정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자만심과 자기애가 강했던 나르키소스는 자신에게 고백을 하는 요정들에게 너를 사랑하느니 죽는 게 낫다와 같은 말로 매몰찬 거절을 하였고, 크게 상처받은 한 요정 중 한 명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기도해 나르키소스에게 저주를 내렸는데요. 그 저주의 내용은 바로 나르키소스의 자기애를 극대화시켜 호수에 비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과도한 사랑에 빠진 그는 결국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 호수로 스스로 들어가 익사해버리고 말죠. 이 나르키소스의 일화를 통해 자기애적 성향을 의미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자기애는 누구나 마음속에 적절하게 지니고 있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기애적 성향을 과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을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 임상심리사 브렌다 스티븐스의 저서 나르시시스트 관계 수업에서는 나르시시스트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특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주된 특징은 바로 스스로를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건 자존감도 높은 거고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특별함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과장되고 왜곡해서 표현합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 즉 환상과 망상에 가깝죠.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믿는 특별함에 대해 남들에게 인정받고 찬사받기를 갈망하며 이를 강요하거나 잔머리를 써서 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믿는 것뿐 아니라 자신과 어울리기 위해선 타인도 특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기준을 둡니다. 특히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면 자녀에게도 자신의 왜곡된 특별함을 강요하죠. 또한 이성관계와 사랑에 대한 공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급으로 나누길 좋아하며 자신보다 급이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철저히 무시하고 깔보면서 자기애를 더욱 충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심할 경우 그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급이 높다고 생각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엄청난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나르시시스트와 자존감이 건강하게 높은 사람 모두 동일하게 자기애가 높은 특성이 있더라도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그들은 명품 등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은 상대에게 자신의 잘난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가시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인간관계에 사용하는 한정된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해 자신에게도 쏟고 타인에게도 쏟으며 균형을 유지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그 에너지를 다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으려 하죠. 물론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특징을 살펴봤지만 말 그대로 이는 전형적인 것일 뿐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남들과 잘 어울리며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조용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서 나르시시스트 관계 수업에서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세 가지 특성으로 분류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 중 사회적 지능이 꽤 높은 편에 속해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대신 이들은 매우 교활한데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매력있는 모습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든 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자기애적 욕구를 채우죠. 두 번째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조용하며 칭찬을 해줘도 나르시시스트답지 않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은근히 타인에게 자신이 먼저 칭찬을 하면서 본인도 칭찬받도록 유도하거나 자신의 외제차 키를 은근슬쩍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은밀하게 자기애적 욕구와 인정을 채우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 큰 상처나 트라우마를 겪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 만큼 이들의 왜곡된 자기애는 매우 심각한 편이며 겉으로 보기에도 티가 많이 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컨트롤에 미숙하며 그럴 때 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구분할 줄 알면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걸러낼 수 있어 매우 유용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매번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주변 사람 10명에서 20명 중 1명은 나르시시스트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흔한 성향이며, 더 나아가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부모이거나 직장 상사, 학교 친구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서 나르시시스트 관계 수업에서는 이런 대응법으로 크게 3가지 핵심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명확한 자기만의 넘어선 안 될 선을 잘 설정해 두고 나르시시스트가 그 선을 침범할 때 분명하게 넘어선 안 될 선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감정 갈등을 굳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대로 자신만의 선을 표현하면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저번에는 아무 말 없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 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감정 갈등은 처음 몇 번만 일시적으로 보일 확률이 큽니다. 감정 갈등이 두려워 선을 표현하지 않기보다 분명한 선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 갈등 없이 알아서 나르시시스트가 선을 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울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보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고, 당신이 어떤 말을 전달해도 대부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도서 나르시시스트 관계 수업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및 종류,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서는 특히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자녀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